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아침 한 7시 한 15분, 20분 됐을 거예요. 이상한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게 한국 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래 보니까 북한 배예요. 보니까 이제 3명이 있더라고요. 여자 둘, 남자 하나. 생수 한 병하고 담배 한 갑을 줬어요. 북에서 왔나 보니까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서 일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4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해당 설명부터 먼저 하면 남성 1명과 여성 3명 일가족으로 추정이 되는데 동해상 귀순은 4년 만에 처음이고 여기 사진 한 장 포착이 됐어요.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 신범주 차관님 참 오랜만에 뉴스탑10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4년 만이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건 4년 전 2019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목선을 타고 귀순했던 그런 강제 조치 돌려보냈던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예. 그때 목선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뭐 살인 혐의가 있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북송을 했었죠. 그 직전에는 6월에는 그때 삼척항 정박 귀순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확인을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한동안 동해안으로는 귀순이 없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일가족이 귀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왜 내려왔고 어떤 계기인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4년 동안 귀순을 하지 않았던 건 당시 남북 관계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북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북측에 돌려보는 게 그게 충격이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 코로나로 인해서 북측에서도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한됐는데 지금 다시 귀순이 사실은 금년 5월에도 서해 NLL상으로 귀순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귀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징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어민이 좀 이상한 배 신고를 했고 해경이 속초 동방해상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선이 먼저 발견한 셈이고 그냥 해경과 공조 신병을 확보한다는데 일가족 4명이고 최근에 한 6개월 전인가요? 서해상에서 또 이제 귀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식량난 혹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뭐 이런 걸로 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핵 개발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해 이 선박 귀순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예. 뭐 군에서 이렇게 추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5시 반부터 레이더에 처음 포착이 됐는데 이게 점으로만 확인되다 보니까 추적만 하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7시 정확하게는 한 15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민이 이상한 배를 신고했고 8시에 해경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 실패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뭐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탐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애초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선이 또 이걸 발견한 부분은 문제 있지 않느냐. 뭐 전직 국방부 차관으로서도 군사 전문가로서 이걸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현실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목선과 같은 경우에는 한 7.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7.5m면은 사실 큰 화물 트럭보다도 작은 사이즈예요. 그렇게 보니까 군에서는 레이더로 5시 반에 처음 식별했을 때 일단 점으로 뜨게 되니까 일반적인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아니었어서 번호를 따로 매겨서 관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아마 상당히 낮은 속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경비정을 보내진 않은 상황에서 어민이 먼저 발견을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아무튼 우리 이 동해 NLL 같은 경우에는 400k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적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또 동해상이 좀 더 넓고 수심이 또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좀 어렵다. 다만 경계 실패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런 비판을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과거에 뭐 강제 북송 사건이나 고 이례진 씨 사건으로 봤을 때
북한에 더는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 인권을 좀 강조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좀 많이 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탈북 러시 나오는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지 뭐 여러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단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일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사실 이제 귀순하는 것들이 좀 잦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 어선의 그 선장님이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선이 있어서 그 근처에 갔더니 좀 이상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목선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배가 또. 네, 그래서 그 이제 그쪽에 남성분한테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배하고 이제 물도 주고 하면서 또 그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민 그 분 같은 경우는 우리 배에 올라타서 배가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분이 바로 즉각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파악을 했고 안에 보니까 한 여자분들과 어린애가 있어서 일가족 4명 예, 추적. 일가족이 있어서 이제 했다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어민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담담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세경이 즉각적으로 이 납부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얀 운동화 구두를 신고 있었고 한국배가 참 좋다라고 표현했던 게 아마 귀순 처음으로 했던 북한 주민들의 말인 것 같은데 아마 뭐 내일도 저희가 이 동해상 4년 만에 북한 주민 귀순 얘기 추가 내용이 있으면 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 10 1위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반어주려라 아마 김의겸 의원 뭐 애들로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은 신인의 특권 많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기피 신청도 여러 번 잘한다.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들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권, 보좌관, 세비, 의원수 등을 줄이는 혁신이고 국민의 뜻이다. 아마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런 거 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혁신이 운영 잘하면 장땡이다. 오늘 정치적인 얘기 메시지 많이 주셨어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